오은영 선생님이 장사를 되게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포 마케팅의 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슨 대가요? 공포 마케팅의 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엄마의 괴로움에 엄마가 괴로워하는 엄마가 우울증이나 그것에 저는 포커스가 좀 많이 갔는데요. 이번에는 왜 엄마가 괴로울까? 그리고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육아라는 것이 힘들지만 해내야 된다. 또 육아는 힘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심어질 이 심산이 크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육아는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뭐 결혼에 대해서도 배의감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그게 출산율로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참 던지고 싶습니다. 육아가 힘들다, 공부가 힘들다, 운동이 힘들다, 하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공부하고 대학 간 사람들이 대학 졸업하면 공부 거들떠 안 보고, 운동선수들이 은퇴하면 살 뒤룩뒤룩 찌고 뭐 운동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육아가 힘들다는 것은 이 부모가, 의사가, 뭐 선생이 애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온 것 같고, 그러하면 애들한테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어른들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열등하다, 이거 잘못된 거다 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방을 보는데 뭐 지저분하다라고 막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우보 거사님 작업장은 저거는 거사님 작업장에 비하면 사실 저 크림룸, 반도체 그 크림룸이거든요. 저기는 다하게 애들 비율을 또 걷어가지고 네, 보고 느끼기 그걸. 근데 또 거사님도 그렇게 해놓은 거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다 위치가 다 거사님한테는 기억에 있어. 필요할 때 다 쓸 수 있고, 애들도 분명 그런 맥락인데 어른들한테는 지저분하다. 대체 왜 이렇게 하냐? 왜 질질 흘리냐?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걸 보고 잘못됐다, 문제다, 아직 애들이 교육이 안 됐다, 인간의 본성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치부되는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다 무지에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엄마의 우울함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저도 과거에 그러한 어떤 경험으로, 그 인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상 보면서 법륜스님이 많이 생각이 나고, 왜냐면 엄마가 건강하고 긍정적이어야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에 미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나와지는 거 보니까 어느 때는 그러한가라는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의 어떤 우울감이나 그 우울감이 어떤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느낌에 대한 반응일 수 있는데, 자꾸 아까 그러니까 오늘 그 법회에서 어떤 느낌에 대해서 이거를 뭐 잠을 잘 잤다, 개운하다라는 그냥 어떤 표현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좀 가라앉고 무겁고 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느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을까. 우울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무거워, 뭐 그러한 표현들이 이번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그리고 뭐 에너지가 소진된 것 같다, 에너지가 완전 바닥이다, 그렇게 말들이 지금 현재 일어난 이 느낌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으로 이렇게 빗대서 비교해서 엄마는 밝아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런 어떤
기준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터 지도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생활을 6년이나 했다는 게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저거 어떻게 저 여자 혼자 감당했을까? 분명히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텐데 이상이라는 사람도 저걸 저렇게 자기 와이프를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했다는 것도 저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골 그 밀양을 선택했다는 것도 서울에서 가까운 이거 뭐 이게 시골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여기가 안 나오는데 1편을 지난번에 이 카페에다가 스크랩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밀양이 이상인 배우의 고향인가 봐요. 거기에 이상인 그 아니, 부모가 아마 있나 봐요. 고향하고 뭐 굳이 근데 처음에는 아까 아이들에게 어떤 시골 생활을 누리게 해주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골로 가는데 뭐 사실은 밀양도 굳이 꼭 시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서울에 비하면 시골이겠죠. 그다음에 밀양 가면 하여튼 강도 좋고 그 시 안에 강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엄마가 불행한데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이렇게 교사가 행복해야 교사가 행복해야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좋은 기운이 전달된다 하거든요. 엄마가 행복해야 엄마의 좋은 기운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데 엄마가 저렇게 막 자주 울음을 터뜨리고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외적인 환경이 시골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그 어떤 내적인 환경이 저렇게 우울한데 그 저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될 텐데 야,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편은 제가 봤는데 스크랩 아니 1편은 봤는데 1편에는 보면은 이 애들 엄마가 교사 출신이래요. 교사였대요. 예. 그 아마 그런 사람 얘기 들었는지 몰라요. 된장녀라고. 이 된장녀는 좀 다른 건가? 이 첼리스트 된장녀인가? 그 정선에 거기 이 첼리스트가 이 정선에서 된장을 만들어서 팔면서 살았어요. 그 남편이 누구냐면은 선임이었어요. 응? 그 이제 선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를 셋을 놓고 된장을 만들어 팔면서 살았어요. 이제 그래서 아주 명문대 음대를 나온 첼리스트가 선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된장을 판다고 그러니까 인력 유명하게 됐어요. 뭐 온갖 잡지에서 다 취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유명하게 되니까 된장이 잘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첼로 연주회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정선의 유명 관광 코스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 집에 가서 이 밥도 함께 얻어먹고 그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래 왔는데 애가 셋이었는데 애 이름이 이제 아버지가 선임이었으니까 열애
보현, 문수요. 그 애들 이름을 열애, 보현, 문수라고 지었어. 그런데 애들이 그냥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로 물 뜯어 마시고 그냥 땅바닥에 뒹굴고 그냥 사는데 방치해도 뿌려 그냥. 방치해도 뿌려.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하나도 안 힘들지. 최근인가 어디 TV에 나왔더라고요. 스님은 죽었대. 스님은 죽고 애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한번 그런 유튜브 봤는데 다 컸더라고요. 하여튼 왜 애들 그냥 방치해둬서 그런가 뭐 하나도 안 힘들죠. 그 엄마는 뭐 천하태평이야. 애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 하나도 안 해. 응? 그 뚝 떨어진데 외딴 데 있으니까 애고 뭐 소통이 어디 있어. 그냥 유치원이 어디 있어. 그냥 맨날 땅바닥에 기다리고 그냥 흙도 퍼먹고 그냥 뭐 그러면서 그냥 지내 그냥. 애들 저끼리 그냥 그렇게 놀아. 근데 봐요. 우보사도 삼남 삼녀 유형제예요. 애를 갖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엄마는 뭐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봐요. 옛날에 유형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구형제 집안도 있었어. 어떻게 다 키웠겠어? 어떻게 됐겠어? 그거? 응? 그러니까 애들 저끼리 놀고 큰애가 작은애 키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모는 다 자기들 일하는 거야. 응? 마지가 밑에 동생들 다 키워. 최근에 누구죠? 가수 하다가 뭐 탤런트에서 남보라라고 들어봤나요? 남보라 그 형제가 몇 형제라고 그러더라? 13남매인가 뭐 그렇죠? 그 남보라가 장녀인데 장녀가 거의 애들 다 키우듯이 하는 거예요. 그도 아버지가 뭐 큰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 뭐 우유 배달을 했다든가 뭐 그리고 엄마는 애들 그 빨래 하는 데는 지쳐서 못 사는 거야. 빨래가 뭐 그 13남매가 벗어 제끼는 옷이 어떻게 되겠어? 어? 빨래하고 밥에 먹이는 데만 해도 녹슬어야 돼. 애를 어떻게 뭐 이렇게 그러하겠어? 남보라 엄마가 듣기에는 애 꼴랑 새 가지고 그러지 않겠어? 애 꼴랑 새 가지고 저렇게 에너지가 방전되니 어쩌니 저쩌니 싸? 정신없다고 싸? 애 13또 키웠는데? 도대체 왜 방전이 됐을까?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에너지가 고갈됐다고? 심각하다고?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런데 엄마가 약을 한번 먹어보니까 오히려 무기력하게 돼가지고 엄마의 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약을 끊었다잖아. 그런데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약 먹으면 그런 건데? 근데 그 약이 말은 치료약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치료약이 아니지. 낫는 게 아니라 예민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무기력하게 먹어보니까 무기력하게 된다잖아. 이래가지고 엄마의 칼도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엄마로서 한번 견뎌보고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고 끊었다고 그러잖아. 그 부분을 많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심각한 거죠. 모든 문제가 다 그와 연관성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애를 자기 생각대로 키워야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애가 커야 된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애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구나 이 선생님 출신인데 또 그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요 1편에 보면은, 요건 하이라이트해서 그렇고 1편에 보면은 풀로 1편에 스토리가 나오는데 보면은 이제 이상희는 탤런트고 그 다음에 배우고 이 부인은 교사였대요. 자, 그러니까 더구나 교사였으니까 애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되나? 천방지축인데 애들이. 그러니까
막 매 간섭하려고 하니까 녹초가 되고, 이제 나중에 녹초가 되니까 이제 간섭도 못하게 되고, 스스로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스스로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오은영 박사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니까 어떻게 결국에는 서울로 오라는 말이에요. 친정엄마도 서울로 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봐요, 난리가 어디서 나죠? 난리가 기차역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사람들이 모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난리가 나죠. 봐요, 그 첼리스트 그 엄마 애들 촌에 뚝 떨어져서 저끼리 노니까 난리 나질 않아요. 응? 저끼리 애들이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 뭐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써. 봐요, 막 음식점에 가면 정신없이 야단이겠지. 기차역에 가면 야단이겠지. 그럼 도시로 가면은 야단일 것 투성이야. 남편이 있다고 달라질까? 아마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맨날 싸웠을 거야, 아마. 오히려 맨날 싸우기만 할 거야, 아마. 그래서 가령 왜 에너지가 고갈되고 방전되는 것처럼 되는 건지, 왜 우울증같이 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그냥 진단이야, 그냥 진단이야. 그냥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야, 그냥. 왜 그렇게 되어서 어째야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약 먹는 게 치료야. 병원에 가서 그런 게 치료야, 그냥. 근데 가봤다잖아. 약 먹어봤다잖아. 그러니까 14 키우는 그 엄마도 있는데 13 키워본 엄마도 그 전에 그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정신없이 13이나 되는 애들이 크는데 에? 걔들이 딱 질서 잡히게 이렇게 애들이 그러겠어? 천방지축에다 엉망진창이 야단이지. 뭐 옷은 매일매일 막 벗어 제끼면 한 사람 입는 옷도 빨래 하려고 하면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데 13이 입고 벗어 제끼고 애들이 그냥 땅에도 뒹굴고 뭐 그런 애들 옷을 그만 해도 그냥 매일 한 보따리씩 매일 그냥 세탁기로 몇 분 돌려야 돼. 밥에 먹이는 거 13 애들을 갖다가 한참 먹성 좋고 그럴 때 밥에 먹이려고 그러면 도대체 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남보라가 요즘 뭐 결혼했다고 신혼에 또 TV에 나오고 보니까 하도 많은 애들을 맏언니로서 해먹은 경험이 있어서 그 음식을 잘해. 몇 인분 그냥 뚝딱 해뿌려 그냥. 이제 뭐예요? 그 스트레스가 그 에너지 고갈이라는 것이 정말 에너지가 고갈된 걸까? 그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러면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처방과 진단과 처방이 그래요? 애 엄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갔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애 엄마가 지금 심각한 거잖아. 애가 심각한 게 아니라 애 엄마가 심각한 거야 지금. 그 밀양 밀양 거기 영남로 그쪽에 이 도시가 밀양이라는 도시가 강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에 섬처럼 중심지가 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밀양루가 이쪽에 있는데 그 강가에 갔다는 것은 큰 다리 밑에 이제 거기 다리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리 밑에 가면은 무슨 말이겠어? 우리 죽고 싶은 생각도 든다는 거잖아. 응? 사표 내고 싶다잖아, 사실. 응? 사실은 여기서는 금쪽이 같은 이게 주제다 보니까 그 점은 간단하게 넘어갔지만은 사실 그 점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식이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지만은 뭐
결국에는 만약 그 부분이라면은 우울증이라고 진단했겠지.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겠지.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정신증후군에 대해서는 약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공부 모임에도 의사가 있잖아. 통련님 있잖아. 예. 이제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진단이 앞에하고 다 같은 거죠.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가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진단이야. 그런 타라곤 진단이야.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안다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나 또는 사실 그게 문제가 없는 걸 문제가 있다고 규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교육시킬 때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진단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더 그렇게는 하지만은 자 이상희 씨가 올해 그게 뭘 했다고 그러죠? 단전 호흡을 했다고 그랬나? 국선도 뭐를 했다고 그랬나? 자 그런데 그건 뭘까요? 사마타 같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연히 심호흡을 하고 호흡에 집중하니까 그런 생각이 알아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그 순간은 불편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가령 그 순간에 불편이 없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그 순간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삶에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될까? 나쁜 기운이라고 막 하니까. 아니, 뭐예요? 아니, 요럴 수도 있는데, 요렇지 않는 삶은 더 싫겠지. 더 싫다라고 되겠지. 요런 경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지. 그럼 요게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만큼 이거는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겠지. 그러면 자꾸 이렇게 피해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피곤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래야 되겠지. 물론 그 순간은 좋아. 근데 거기서 딱 벗어나시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또다시 지옥과 만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겠지. 그냥 힘들다였는데 이제는 더 어떻게 되겠어? 좋은 거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진 거지.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는 요점에 대해서 왜 힘들까? 이런 애 셋 키우는 일이 원래 힘든 일일까? 아니면 뭔가 잘못된 이해로서 힘들어진 걸까? 애를 키우는 일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까? 아니면 애를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또는 애들이 요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것은 아닐까. 애들 셋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은 애들 13 키우면은 그럼 이 사람은 뭐 죽어버리겠네. 에너지 방전이 아니라고 막 적사해 버리겠다. 안 그래? 그러니까 애를 셋을 키운다는 문제가 아니라 애를 키운다는 데 대한 관념의 문제지. 그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지? 그럼 교육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 학교 가면은 그러면 선생님은 다 똑같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다 한 사람은 다르게 하나 똑같은 교육을 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네.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는 게 교육인가? 그렇게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선생님 밑에 한 교육기관에 한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나중에는 모든 가치관이 다 똑같아지겠네?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다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나? 뭔 재미지? 자, 어쨌든 교육으로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육을 들어보면은, 자, 그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아마 이제 틀림없이 이제 이 애들을 이렇게 교육하라. 이렇게 이제 아까 진단이 있었으니까 아마 처방에 따른 게 나올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어때요? 또 그 무무등님부터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 영상이 마무리가 길이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사실 큰 갈등 상황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안 보여서 많이 제가 여기서 느껴진 것은 사실 없었는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 울지? 나는 남들이 보면 참 그 감정이 메말랐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전혀 대단한 일로 느껴지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면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겠으나 문제가 아닌 걸 보고 문제라고 규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게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노름판을 보고 있으니 감동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착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하이라이트에 왜 저게 들어가는지는 그거는 진짜 후사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래도 이 보여지는 것에 얼마나 사람들이 집착이 많은지 그게 방송에서도 긴 거는 볼 수 없고 짧게 보면은 이제 이상인이란 아빠가 이제 그 학교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첫째 애를 교육시키는 게 있고 또 엄마가 이제 때를 쓰는 또는 아까처럼 그 첫째가 둘째를 때렸나 둘째가 첫째를 때렸나 이렇게 때렸는데 그걸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게 있고 또 뭔가 오은영 박사가 이래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또 어떻게 가령 그런 애에 대한 어떤 일종의 오은영 박사의 그 진단과 처방대로 애들에게 대하는 그런 장면이 있던데 이 하이라이트는 다 빠지고 이걸 이렇게 했어요. 어른들이 극성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예슬님? 저는 그 학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 조금 많이 경직되어 있거나 조금 돌발 행동을 하거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하고 그런 학생들 보면은 거의 이제 많은 비중이
약간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내가 자꾸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요렇게 돼야 돼, 자꾸 애들한테 이제 어떤 규범적인 어떤 기준을 자꾸 주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구나라고 저는 그때 자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아이들을 좀 풀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게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 보면은 선생님이겠구나 하면 진짜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저 이제 그 엄마를 보면서 선생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진짜 많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자기도 피곤하지만 아이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하나의 어떤 이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제 어떤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뭐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 그게 너무 부합하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자녀들 보면 저는 그냥 무조건 좀 너 아무 문제 없고 괜찮다라는 식으로 좀 저는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부모님들 이야기해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 그 학원의 시간을 10분 정도 늦었는데 애가 밖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애가 엄마랑 전화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난다고. 근데 혼을 한번 진짜 10분 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규범에 매여가지고 그냥 조금 불행해지는 어떤 그런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은 너무 많은 규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서 조금 해방된다라고 해야 되나 좀 자유로워지면서 자기도 자유로워지고 아이들도 조금 자유로워지면 좀 뭔가 관계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역수님이나 연우님은 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자기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이거를 놓고 싶은데 되게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인정에 대한 욕구? 첫째라는 그거에 대해서 뭐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래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저렇게 듣고 보고 한 그 경험으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년대, 장남인데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죠. 세상에서. 그러면 또 반대급부로 태어나 보니 장녀였어. 태어나 보니 장손이었어. 이렇게 얘기들도 하죠.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감? 뭐 그런 얘기들도 또 종종 듣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드는 게 이게 어느 지점은 걸리고 어느 지점은 저렇게 또 저들은 저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알아지기도 하는데 스스로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딱 걸릴 때 이거를 점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뭐 피톤스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연출된 느낌이라는 게 좀 많이 좀 표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긍정적인 점수를 준다면은 아이들에게 뭔가 작은 성공의 경험을 제공해 주었다는 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애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애들을 괴로운 삶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애들을 행복한 삶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즉, 사람들이 왜 괴롭나요? 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괴로워요. 자, 이거 봐요. 첫째 형으로서, 며느리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첫째 형으로서. 뭐예요? 전부 다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응?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든가, 또는 그렇지 못하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가. 응? 자, 전부 다 뭔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없고가 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좋고 싫고가 되고, 그래서 온통 이런 경험 때문에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잘했고 못했고 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괴롭다, 물론 그로 인해서 기쁘다 또는 뿌듯하다 라고 있겠지만은 그만큼 또 반대로 괴롭다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의미를 부여해서 성취하는, 그리고 주위에서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니 앞으로 삶은 뭐예요? 뭔가 의미를 두고 그 의미대로 성취하는 삶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삶의 괴로움은 다 그러함의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큰형으로서의 어떤 뭔가 이 동생들이 못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맨날 아들한테 그런 아들이 되라 그러죠. 또 반대로 그런 부모가 요즘 그러죠. 네가 부모야? 이런 자식도 없나? 예. 자, 봐요. 그런 부모가 되라 그러죠. 그런 와이프가 되라 그러죠. 그런 남편이 되라고 그러죠. 삶의 모든 괴로움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이런 직원이 되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죠. 그럼으로써 삶의 괴로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주는 것은 결국 괴로운 삶이 되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애들 어릴 때 이제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이니까 양력 1월 1일 새벽에 만이산회를 갔었어요. 애들 이제 아직 6살, 5살 그 무렵에 애들을 데리고 새해 첫날이니까 가서 해 뜨는 걸 보고 너가 바라는 것을 한번 기도도 하고 그러라고 애들을 데리고 새벽에 해 뜨는 거 맞추려고 하면 새벽에 가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갔는데
이제 산 꼭대기 가서 해가 떠야 되니까 그 새벽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엄청 추웠어. 근데 길이 반들반들 얼음이었어. 그런데 사람은 또 어떻게 또 많은지 사람이 끝없이 있어. 그래서 애들을 진짜 독려해서 오늘 새해 첫날인데 해 뜨는 거 보고 기도를 하라고, 너 바라는 걸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근데 다 못 올라가고 중간에서 이제 해가 떠버렸어. 그래서 야, 할 수 없다. 여기서라도 해 뜬데 너가 바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봐.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해봐. 그 이제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쨌든 새벽에 내려와서 이제 맛있는 뜨뜻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야, 너 뭐라고 무슨 소원 빌었냐? 아빠가 우리 집 이런데 안 데리고 가서 좋겠다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그 소원을 빈다는 게 아빠가 제발 좀 이런데 안 끌고 왔으면 좋겠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했어. 그 다음부터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 그런데 봐봐, 그 덕에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자기는 이 세상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래. 왜? 그 이걸 한 번도 애들을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소리 안 했으니까. 공부를 잘 안 하길래 공부 좀 하라고 그랬더만은 자기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자기를 납득시켜 보래.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놨지만은 자기는 안 와닿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지 뭐. 자, 그 결과로 아빠는 그래도 자기 삶에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지 않았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 형으로서 큰형으로서 좀 보여봐봐. 큰형으로서 큰형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자, 저기다가 가치를 부여해 놓으면은 제 삶은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어. 응? 학교 가면 좋은 학생이 되라고. 아빠 좋은 학생이 뭐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거지. 그러면 공부 잘하려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려고. 그것뿐이겠어? 직장에 가거나 결혼하면 또 좋은 남편이 돼야지. 또 좋은 아빠가 돼야지. 좋은 아빠는 어때야 되지? 술을 먹어야 좋은 아빠일까? 술을 안 먹어야 좋은 아빠일까? 담배를 피워야 좋은 아빠일까? 담배를 안 피워야 좋은 아빠일까? 돈을 잘 벌어야 될까? 돈을 못 벌어야 될까? 이거 뭐 판금사가 돼야 좋은 아빠일까? 그렇지 않으면 좋은 아빠가 아닐까? 와, 그 사람 삶은 이제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근데 저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저게 뭔가를 자폐 스펙트럼을 해결하는 또는 그런 거라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괴롭다는 거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좋은 며느리 되려고, 좋은 자식 되려고, 좋은 부모 되려고, 좋은 남편 되려고, 좋은 와이프 되려고. 보통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네. 참으로 이런 것은 봐요. 도대체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경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폭력적이다라는 경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은 아예 그런 경험 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데, 짧게 5분 되는 거예요. 긴 것은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뭔가 동생인가 형인가가 머리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 두 손을 잡고, 때리면 안 된다고, 때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빼려고 막 그러면 엄마가 꽉 두 손을 잡고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그래요?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아니, 왜 안 되는데 이 말은 뭐겠어요? 제가 맞을 짓을 했잖아. 내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때려야 돼. 나는 정당한 근거가 있어. 근데 엄마는 무조건 때리지 말라고? 왜 안 되는데? 왜 때리면 안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안 했지요. 그냥 나쁜 행동이래. 그냥 그러면 안 된대. 그러고는 손을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이게 바로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래. 또 이래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그 이상인 씨가 일일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가 학교에서 산만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학교 가면은 딱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애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화장실을 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에 책 보고 있으라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가 막 몸이 비틀어지지.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어. 끝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와서 막 잘했다고 이제 막 야단이 난 거야. 그런데 그때 애를 보면 막 몸이 막 비틀리고 막 야단이니까 그래도 이제 그걸 지키려고 이제 사실은 카메라맨들은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PD 아저씨 뭐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데 그걸 잘했다라고 또 교육을 잘 시켰다고 또 엄마가 손을 꽉 잡고 하니까 잘했다고 이렇게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후보고사 볼 때는 당신은 결정직을 놓쳤다. 왜 안 되는데? 라고 했을 때 걔가 납득될 수 있도록 대답을 해줘야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안 되는 행동이라고 나쁜 행동이라고 그렇게만 규정하고 꼼짝 못하게 잡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어디에 누가 그랬지요? 아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보니까 개 사육사가 있어요. 왜 유명한 뭐 개 사육사들 이렇게 나온 중에 뭐 개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개가 왕거니까 그대로 발로 차버리는 거야. 그대로 두드려 패버리는 거야. 그래 개가 그만 얌전해지대. 걔는 교육을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근데 방송에까지 나왔어. 애 뗐으면은 뭐 그래 한 볼씩 올려버려 그냥 두드려 패버려 그냥 꼼짝도 안. 그래 봐봐 금방 말 잘 들어. 아까 누가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어디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개 말고 저는 개를 이야기했지 사람은 이야기 안 했는데. 사람은 얘기 안 했지.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응? 그래. 그러니까 애들한테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응? 단호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먹으면 맛있는데, 응? 난 저거 갖고 싶은데 왜 안 되는데? 아빠는 술 좋아하니까 맨날 술 처먹고 오잖아. 엄마는 옷 좋다고 맨날 옷 사잖아. 나는 왜 안 되는데? 제일 치면은 아빠 그리고 아버지가 어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뭐예요? 아빠 새끼도 지 먹고 싶은 대로 처먹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자, 그걸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 될까? 떼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될까? 그런 것은 술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될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 될까? 왜 안 되는데? 술 먹으면 안 되면 아빠부터 술 안 먹어야 되잖아. 응? 네. 봐요. 왜 안 되는지가 자기 경험으로 납득이 되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것도 무조건 하지 말래. 무조건 나쁜 거래.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자꾸 술 먹고 그러면 너 이제 용돈 안 줘. 공부 안 하면 용돈 안 줘. 그러면 이제 용돈 받으려고 하기는 하지만은 안 피우긴 안 피우지만은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내가 실컷 피워버릴 거야. 내가 돈 벌면 늙으면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보여요? 농담 같지만 이렇게 안 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진단과 처방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 왜 그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왜 녹초가 되어지는지, 왜 폭력적으로 되어지는 건지, 왜 떼쓰게 되어지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자, 그렇게 되어진 거면은 어쩌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다는 것도 나오겠지요. 또는 요것을 갖다가 아예 문제라고 도대체 그걸 왜 문제라고 규정을 하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당연한 거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아빠가 떠나가면은, 그렇게 일주일간 못 보게 된다면은, 울음이 나오고 같이 가겠다고 떼쓴 건 어떻게 보면은, 아빠가 좋아하는데, 아빠랑 같이 놀면 재밌는데, 떼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게 일어난 게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뭔 심각한 문제야? 그게 뭔 이상한 문제야? 내가 좋아하는, 갖고 싶은 그거 안 사주면은 떼쓰는 게 애들 당연한 거 아니야? 떼 안 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때 안 쓴 게 애들이, 우리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갖고 싶지는 하지만은 내가 떼쓰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애가? 예, 자, 하여튼 뭔가 자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꾸 규정을 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게 그런 것의 치료라고. 저기에 자폐 스펙트럼의 치료와 연관된 게 뭐가 있죠? 가령 그게, 달리게 하는 그게 자폐 스펙트럼의 치료야, 저게? 애가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아빠하고도 이제 이야기하기도 싫어. 아빠하고도 이야기하기 싫어. 말이 통해야 말이지. 아빠하고도 이야기하기 싫어. 아니, 나는 안 그런데 자꾸 그렇대. 나는 내 생각은 다른데 자꾸 그렇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 다음에 그 말이 나한테 와닿지를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도 않아. 어울릴 수도 없어. 그런데 어울려야 된대. 아니, 왜 어울려야 되지? 왜 먹기 싫은 걸 먹어야 돼? 왜 뛰기 싫은 걸 뛰어야 돼? 누구 보이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 누구한테 보이려고 내 삶을 살아? 동생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 그런데 그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자폐 스펙트럼 치료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오히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처럼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제가 음. 예전에 우리 아들 중1 때 담임 선생님이 자폐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너 그때 그 선생님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쌤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 제일 싫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그때 얘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던 그 선생님 내가 만나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선생님이 이미 얘가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얘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엄마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애가 엄청 너무 막 이렇게 막 해소되는 것처럼 너무 막 기분 막 좋아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해소되는 것 같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뭔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뭔가 손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을 진짜 잘 살펴서 진짜 엄마가 애를 사랑한다면 이 행동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뭐 부모를 보면은 그냥 어디가 대학 좋은 데 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이를 살펴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그냥 이 대학에 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제가 계속 좀 살펴보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저도 솔직히 아까 공부하는 소리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대신에 책을 좀 읽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했지, 뭐 숙제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소리도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뭐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내가 너무 애들한테 너무 많은 그 기준 제시하고 하는구나라고 조금 해서 그때부터 좀 제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대학에 시작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큰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공부하지 말라 해도 지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학원을 하고 있지만 애들한테도 크거 이렇게 막 푸시를 한다거나 이유 없는 그 푸시랄까 그런 걸 좀 안 하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 살피고 뭔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살펴보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살펴보되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조증 또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젊은이가 의사들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저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아니 자기가 병이래. 그래가지고 억지로 약을 먹이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까지 해. 그래서 지나온 그 경험으로 그런 의사들을 엄청 정오해. 봐요. 또 반대로 우리 애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들은 아버지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둘째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 큰애는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버지가 학비를 대주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하고 가장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애들이 그 이후에 아빠한테 한 번도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또는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라는 소리를, 아빠를 원망하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이 술 한잔 먹으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아빠 때문에 아빠가 무책임하게 사업 그렇게 돼서 자기가 정말 고생했고 정말 힘들었다고, 아빠를 원망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아빠가 불쌍해서 말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농담 삼아라 또는 지나간 소리라도 응?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때 아빠를 참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었어. 라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한 번도 지금까지 같이 술을 먹고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돈 대주고 돈 뭐 많이 주고 잘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모가 자기 생각으로 자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또 가령 의사가 그렇게 규정한 걸 부모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더 애들한테는 큰 스트레스고 큰 어떻게 보면은 이 괴로운 경험으로 남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이걸로 가지고 부모를 원망한다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봐요. 어려운 집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13남매 되는 남보라 그 집에 옛날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래요. 아빠가 우유 배달인가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13을 키웠으니 사실 밑에 애들은 자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에서 물려받아서 맨날 입는 거예요. 어디서 얻어다 입는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부모를 원망하냐? 그런 집 애들은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부모한테 뭐 그렇게 뭐 바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원망하고 부모하고 소송하고 부모를 죽이고 하는 애들은 뭐야? 다 부모가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애들이 집에 돈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자식들한테도 다 돈을 많이 쓰고 잘했겠지. 그런데 그런 자식들이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를 원망하고 오히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엄마가 그 자식 힘들할 때 내가 널 사랑하지만 뭐 힘들은 말 하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도 의미 주는 건가요, 아이한테?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죠. 응? 예, 사랑한다. 엄마는 너가 행복하기를 진정 바란다. 라고 하는 그 말이야, 뭐, 이상한 말이. 근데 아이들도 보면은 무슨 말씀을 엄마 아빠 사랑의 말 항상 쓰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교훈을 받아서 그런 말 나오는 건지 그것도 그건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어떤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건지.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가 있죠.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마음과 다른 말을 한다는 것, 자기 경험과 다른 말을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인정이 돼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해가 스트레스 됩니다. 왜? 경험해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저희 친정 엄마가 엄청 이제 저랑 안 맞는 스타일이고 친정 엄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정말 수년 동안.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는 제가 이제 뭐 병원 가고 하면은 남동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맨날 사랑해라고 맨날 하는 거예요. 딸 사랑해. 그 말 들으면 저는 막 경기가 될 것 같은 거야. 자기 그 사랑이란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는 뭐 많이 그러려니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사랑이가 뭐라고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사랑을 주지도 않아놓고 사랑해라고 퉁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었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러려니 하는데 사랑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랑해 하면은 어떤 느낌이신데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따뜻한 말 아니면 배려 뭐 위로 뭐 이런 나름의 그 사랑의 어감에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근데 그냥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이제 느낌으로 아니야 저거는 그냥 말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진심으로 사랑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정말 이제 와 이럴 수도 있나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꾸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부모한테 뭔가를 받으니까 그랬었는데 진심도 이제 너무 싫을 적도 있었어요. 아니 진심보다는 스스로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던 내가 거예요. 사랑해. 네, 사랑이라는 제 사랑이라는 스스로가, 말은 저는 좀 남발라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사랑해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사랑해가 저렇게 남발되나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고 스스로 이렇게 어떤 상정했던 그게 있었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랑해 아니면 뭐 어떤 제스처나 이렇게 행동들에 대해서 아니야 저건 사랑해가 아니야라는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저 과거의 경험이 생각나서 말씀을. 네. 아니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 거예요?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